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캘리그라피와 원예 프로그램 강사이자 소원살롱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고양시에서 시작하는 내 나이 365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 발표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발표자분들만큼 훌륭하고 또 멋진 스토리를 가진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평범한 육아맘이 노력해서 소소하게 꿈을 이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 내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고된 업무로 몸과 마음까지 망가져 입원까지 하고 나서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인 캘리그라피와 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와 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나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좋아하는 일을 배워서 행사와 강의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평소에는 가보지 못한 다양한 지역에도 가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하러 갈 땐 한참 전에 졸업했던 중학교 안에 들어가 와, 사물함이 이렇게 낮았었나? 하며 오묘한 감정을 몸소 느껴볼 수도 있었고요. 또 기업 연수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하러 갈 땐 충북, 제천, 경주, 파주 등 정말 다양한 지역을 홍길동처럼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제 일을 좋아하던 제가 모든 것을 멈춰버려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목을 보시고 바로 짐작하셨을 텐데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야 되다 보니 저도 이렇게 지칭하기 싫지만 말 그대로 경단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분에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제가 일을 다시 금방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는 뭐 금방 자란다니까 몇 개월 쉬다가 어린이집에 조금 일찍 맡기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 현실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도 금방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자신감과는 다르게 담당자분들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일을 못하게 되자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음도 마음이지만 출산 후에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허리 통증과 손목 디스크 등 몸도 아파져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에이, 우리 땐 더 했어. 애 하나 가지고 뭘 그래. 사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을 때와는 다르게 제 주변에는 아이를 낳는 친구도 없었고 또 친정과 시댁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 독박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육아가 체력적으로 조금 편해지고 어느덧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계획과는 다르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행사, 외부 강의, 방과후 수업 등 다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울증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비판적으로만 들렸습니다. 이때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때 저의 현명한 남편은 저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리스트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시도하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걸 무작정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내려간 리스트 중에서 실천이 가능한 일부터 조금씩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운전 배우기였는데요. 이때 남편이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운전을 알려준다고 한 남편은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운전은 시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시아버님은 차마 며느리인 저에게 소리치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든 운전을 배우고 나니 조금씩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바로 SNS 공부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휴대폰뿐이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육아맘들이 많이 활동하는 블로그 활동도 해보고 SNS 마케팅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뭔가 원대하게 큰 꿈이나 삶의 목표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육아라는 이유로 내가 좋아하던 일들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소중했기에 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찾아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전을 하며 꽃시장도 다녀보고 또 SNS 마케팅 공부를 하며 핸드메이드 상품과 DIY 키트를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재료비, 수업료 등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고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육아와 병행하며 나만의 속도로 이 소원살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캘리그라피, 원예 키트 등 핸드메이드 상품을 1, 2년 정도 판매하다 보니 점점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DIY 키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다양한 기업들에서 주문이 단체 주문이 적게는 50개, 많게는 400개, 600개 늘어나서 1000개가 넘는 주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힘든 것도 모르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작업을 하고 하루에는 또 아이와 놀아주고 밤에 아이가 잠들면 또 새벽까지 밤을 새며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순간에도 육아맘인 저의 고난과 역경은 끝없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법을 위반하며 미성년자에게도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작년 겨울 사진인데요. 제가 아까 고난과 역경이 끝없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침에 갑자기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화장실 배관이 역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이를 맡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멘붕이 왔죠. 이날은 택배를 400개를 택배기사님께 실어드려야 되는 날이었는데 기사님 혼자서 하시기 어려워서 제가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또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살 아들에게 택배 상하차 일도 시킨 나쁜 엄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고난과 역경에도 저는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간 덕분에 올해 초에는 소소한 꿈이었던 예쁜 공방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게 꿈꿔왔던 나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드디어 이룬 거예요.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글씨도 쓰고 아로마 수업도 하고 플라워 등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요즘도 늘 바쁘게 지내지만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저와 비슷하게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포기해야 하거나 또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실패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과정에 스스로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위한 일들을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벽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더 단단해져 갈 것이고 엄마이자 동시에 나 자신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시민 김소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